거물급 감독 접촉했다. 무리뉴. 정말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까? 세계적인 명장 조제 무리뉴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을 지휘할 수 있을까?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일 6월 A매치 2경기 싱가포르, 중국서 다시 한번 임시감독이 팀을 이끈다고 발표했다. 지휘봉을 잡게 될 인물은 김도훈 전 울산 HD 감독이다. 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정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6월 A매치 전까지 감독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를 대비해 20일 오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을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 결과 6월 2경기를 맡을 임시감독으로 김도훈 감독을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뒤 석 달 넘게 후임 사령탑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외국인 감독 선임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에서 여러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윤곽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행이 거론됐던 셰놀 귀네슈 전 FC 서울 감독에 대해서는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오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영순위 후보로 손꼽혔던 제시마치 감독은 한국 대신 캐나다 대표팀을 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거물급 스타 감독이 축구팬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바로 조제 무리뉴 감독이다. 무리뉴 감독은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적 명장이다. 과거 FC 포르투, 첼시, 레알 마드리드, 인터 밀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에서 엄적을 쌓았고,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을 직접 지도하며 국내 축구팬들로부터 커다란 지지를 받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이탈리아 AS 로마를 이끌었으나 성적 부진을 이유로 지난 1월 해임됐고 현재 행선지를 정하지 않고 있다. 마침 무리뉴 감독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한국 대표팀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무리뉴 감독은 아시안컵 무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한국 축구가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압박을 이겨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영표 KBS 해설위원 또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바 있다. 이영표 위원은 차기 대표팀 감독에 대해 깜짝 놀랄 파격적인 감독을 만났다는 정보가 있다. 며 위르겐 클롭 전 리버풀 감독 수준이냐는 물음에 그렇다 라고 밝혔다. 다만 문제는 한국 축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몸값이다. 무리뉴 감독은 전 세계 감독들 중에서도 톱 클래스 몸값을 자랑하며 최소 100억 원 이상을 보장받아야 움직이는 인물이다. 이는 경질된 클린스만 전 감독 약 29억 원 보다도 3배나 많은 액수다. 구사하는 전술이 현대 축구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으나 무리뉴 감독의 주가는 여전히 높다. 튀르키예의 명문 베식타시부터 이탈리아 나폴리, 심지어 사우디 리그 승격팀의 디렉터로 간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과연 클롭급 대형 감독이 무리뉴 감독인지, 한국 축구를 이끌 차기 사령탑 또한 누구일지 축구팬들의 애만 타들어가고 있다. 2. 단독, 피파에도 없는 축구협회장 출마 연령 제한, 정몽규 회장 연임 위한 꼼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축구계의 거센 퇴진 압박에도 아시아축구연맹, AFC, 집행위원 단독 출마 등 사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회장 출마 자격에 나이 제한을 건 협회 정관이 도마에 올랐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 현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나이로만 후보자 제한을 거는 건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의 연임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인사의 출마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2일 협회 정관 제23조의 2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2항에 따르면 회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여야 한다. 이는 2020년 9월 신설됐다. 2013년 취임해 2021년 1월 3연임에 성공한 정 회장은 1962년생으로 올해 만 62세라 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회장 임기가 4년인 만큼 앞으로도 2번 더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문제는 협회 규정으로 인해 경력이 많은 축구인들이나 축구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의 회장 출마가 저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관 개정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축구계 관계자는 정 회장이 사면임은 물론 그 이후까지 멀리 내다보고 경쟁자들을 쳐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관 변경의 경우 회의를 열어도 뭉뚱그려 설명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당시 회의 참석자들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없을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 만 70세 미만으로 회장 후보자 범위를 좁히면 한때 하마평에 올랐던 권오갑 1951년생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와 협회장 선거 출마 이력이 있는 축구선수 출신 허승표 1946년생 피플웍스 회장은 물론이고 축구계 전설 차범근 1953년생 전 감독은 나이 제한에 걸려 출마조차 하지 못한다. 정몽준 1951년생 전 회장이나 조중현 전 회장 1946년생 위 복귀도 불가능하다. 2020년 정관 변경 때 이사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정관 변경이 국제축구연맹 피파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해명했지만 이 또한 맞지 않다. 피파는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비난받던 2012년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회장의 임기를 4년씩 2차례 최대 8년으로 제한하고 후보자 연령을 72세 이하로 정하려 했지만 연령 제한은 차별이 될 수 있다 는 반박에 부딪혀 논의를 철회했다. 피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관에도 회장 후보자 등의 나이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또 다른 관계자는 예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면서도 AFC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는 집행위원 나이를 70세까지로 정하고 있어서 이걸 준용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하지만 IOC와 AFC도 회장 후보 자격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회장 후보자 나이 제한은 국내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는 볼 수 없는 정관이기도 하다. 한국야구위원회 허부연 총재는 1951년생으로 2022년 당선 당시 만 71세였다. 대한농구협회 권혁훈 회장은 1950년생이라 2021년 당선 때 만 71세였고 오한남 1952년생 대한배구협회장은 임시 시작 때 이미 만 70세였다. 축구계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은데 고령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배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축구계 관계자도 피파는 물론 다른 종목에 없는 나이 제한을 왜 축구에만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 회장이 협회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FC 총회에서 집행위원에 선임되는 등 사연임을 위한 사전포석을 깔고 있다. 국제기구 활동을 위해 임원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대한체육회 예외 조항에 따라 당초 1회로 제한됐던 연임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3. 김민재 밀어내고 자신만만하더니 다이어는 뒤처졌다. 오른쪽 화살표 감독이 직접 밝힌 이유. 에릭 다이어가 잉글랜드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된 가운데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직접 그 이유를 밝혔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21일 이하 한국 시간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4에 출전할 잉글랜드 대표팀 예비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33명이 예비 명단을 선발했고 돌아오는 6월 열리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와의 A매치 친선전 이후 최종 명단에 오를 2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이어는 포함되지 못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선택은 존 스톤스, 맨체스터 시티, 해리 맥과이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루이스 덩크,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자렐 콴사, 조 고메즈, 이상 리버풀, 제러드 브랜스웨이트, 에버턴, 마크 게이, 크리스탈 팰리스였다. 이렇게 센터백이 7명이 포함됐는데 다이어의 자리는 없었다. 기존에 중용받던 맥과이어, 스톤스를 비롯해 게이, 콴사 등 젊은 피가 수혈됐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직접 다이어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독일 분데스뉴스는 22일 영국 디 애슬레틱을 인용하여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발언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그는 다이어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아주 잘 뛰었고 그들이 그에게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이어가 우리가 선택한 선수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본다. 우린 모든 경기를 시청한다. 다이어는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등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우린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라고 말했다. 다이어의 뮌헨에서의 활약을 지켜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다른 선수들을 누르고 선발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평가다. 다이어는 뮌헨 이적 이후 황골 탈퇴했다. 토트넘 호스퍼에서는 벤치를 지키면서 찬밥 신세였으나 토마스 투엘 뮌헨 감독의 지지 아래 지속적으로 출전 시간을 부여받으면서 크게 성장했다. 리그 15경기에 나섰고 UCL 토너먼트에서도 선발로 출전했다. 독일 언론들의 호평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눈에는 들지 못했다. 과거 발언이 재조명됐다. 다이어는 뮌헨에서의 좋은 활약을 등에 업고 자기 어필을 했었다. 그는 지난 4월 나는 잉글랜드 대표팀 일원이 되고 싶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나는 그 정도 수준의 선수라고 믿는다. 나는 현재 커리어 최고의 축구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37살 정도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30살이며 전성기가 끝나지 않았다. 지금이 내 전성기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다이어의 굴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표팀 탈락 베스트 11에서도 다이어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제외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